그렇지만 정말 빠르게 잘 그리는 방법에 정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뾰족한 방법을 제가 찾지 못한 걸 수도 있겠죠. 지금도 빠르게 변해가는 서브컬처 세계에서 남들이 잘 하지는 않아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지 얼추 세어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지긋지긋해 할 만한 기간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림의 그 섬세한 영역들이 그 가슴 뛰게 하는 부분으로 좀 다가와요.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또 그려도 잘 그리고 싶어요. 이 영역에서 귀퉁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 자리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저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TV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거의 미쳐서 살았어요. 그냥 너무 재밌었던 거죠. 블록버스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결국 화려한 이펙트로 가득한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가장 황홀합니다. 관람객 모드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그려볼까?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더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일단 말하기에 앞서 제가 얘기하려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서브컬처,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순수 미술 쪽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영역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잘 그린 그림은 일단 그 캐릭터들이 다 표정이 살아있어요. 간혹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막상 보면 매력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감정적인 대사를 여기 치고 있지만 그 감정을 얼굴에서도 나타내야 하는데 뭔가 무표정하고 애매한 거죠. 그러면 독자들은 곧바로 감정이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작품의 몰입이 떨어지기도 해요. 표정 연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한 작가님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림 실력을 가진 작가분이셨는데 일본에서 연재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차게 혼났다고 해요. 그 선생님 말씀이 넌 만화를 못 그려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누구나 인정하는 그림 실력의 소유자한테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들이 얼굴이 다 똑같고 그래서 연기를 너무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그림, 캐릭터가 연기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만화에서 중요한지 알게 해준 일화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화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대사와 어쩌면 그 캐릭터의 얼굴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도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니만큼 캐릭터 표정 묘사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아이실드 21과 원펀맨의 작가 무라타 유스케 씨가 이 표정 묘사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극화풍의 그림으로 업계에서는 정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 인체나 구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표정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면 정말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인체 구조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캐릭터들이 나오는 로맨스 판타지 웹툰을 보다 보면 간혹 인체가 전혀 안 맞는 어깨와 그리고 팔의 길이, 손가락 모양들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체 이해력이 그다지 좀 아니다 싶은 거죠. 특히 그런 게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잘 그려보지 않았던 그림을 그렸을 때 나와요. 그런 거 있죠. 그런 로맨스 판타지를 보다 보면 이쁘고 잘생긴 캐릭터들 사이에 가끔씩 3등신, 5등신 정도 되는 어른 캐릭터, 집사 캐릭터들 같은 거요.
막 머리는 까진 아저씨인데 얼굴은 누가 봐도 어린아이에다가 수염만 붙인 것 같은 캐릭터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체를 저는 보면 좀 한숨을 쉴 때가 좀 있어요. 인체를 이해하면 뭐가 가장 좋냐면 모든 인물들,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가로는 드래곤볼의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이 있겠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인체 이해도가 크게 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그린 그림만 보고서 그냥 그러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토리야마 선생님이 정말 엄청난 대생력을 가진 소유자셨습니다. 캐릭터 그릴 때 이등신을 그리던 장신을 그리던 전부 인체가 다 맞아요. 팔 길이나 얼굴의 이목구비 위치도 자연스럽게 잘 맞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의 특징들도 아주 잘 잡아내서 그리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작가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셔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가 싶으실 텐데 실제로 그만큼 많이 그리다 보면 당연히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그림 그리기 자체가 취미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림 자체가 취미인 건 저도 사실 요즘은 이해가 안 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면 잘 그리지? 이런 접근일 텐데 이 취미인 사람들은 이거 그리면 재밌겠네. 아마도 이런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충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잘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색채를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광각 투시도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가장 빠른 방향이 아닌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저는 색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책을 읽었습니다. 캐런 할러의 컬러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색채 심리학을 다룬 책이에요.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색감이 가진 계절, 그 계절이 주는 그 사람만의 성격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색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감정적인 변화, 그래서 색으로 삶의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방법 같은 걸 제시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많은 공부가 된 책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그림에 관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적용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빠르게 잘 그리는 방법에 정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뾰족한 방법을 제가 찾지 못한 걸 수도 있겠죠. 지금도 빠르게 변해가는 서브컬처 세계에서 남들이 잘 하지는 않아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래 들어 날씨가 계속 밤에는 좀 선선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다들 몸 푹 쉬시고 다시 활기 있는 아침 시작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